트럼프가 지금 자기 임의대로 북한하고 이 김정은이 만나서 시호를 몇 차례 하고 핵무기 몇 개 빼내고 ICBM 폐기하고 하는 정도를 가지고 재미를 잔뜩 보고 그냥 북한에 핵이 없어졌냐 뭐 있냐 하는 거는 크게 따지지 않고 적당히 끌고 가다가 끝내겠다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말로는 트럼프식 CVID 이야기하지만은 CVID 거의 빨리 이야기하면 좀 욕 비슷한데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CVID를 누가 해요? 저는 보수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을 애초에 인정하지 않고 마치 쪼아서 비핵화가 될 것처럼 사고한다면 그 사람이 가진 보수적 가치는 헛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트럼프한테 대한 압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미국 의회가 지금 상원에서 민주당이 편지를 5가지 조건을 붙여서 보냈다는 거 어제 말했죠. 자,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어떠한 핵 합의도 의회를 봉해서 동의를 구할 것을 약속했다고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이 밝혔어요. 아이다호주 공화당 상원 의원인 제임스 리 씨는 외교위 청문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서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이 협정을 만들어서 헌법에 따라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4개 따로따로 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을 공개했습니다. 즉 트럼프가 김정은과 싱가포르를 회담이든, 싱가포르는 사인 안 한다니까 뭐 초안 정도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서 하겠죠. 후속 협상에서 비핵화 합의를 이루어낼 경우 이를 협정의 형태로 만들어 의회 비준을 받겠다라는 건데, 상원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서 비준을 받은 협정은 자기 정부에서 뒤집기가 어려워 북한으로서는 영구적이고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아니라 체제 보장, CVID가 아니라 CVIG를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이렇게 확인받을 수 있다. 그 하나만 생각하고 이 돌박들이에요. 그럼 의회에 갔을 때 의회가 우리가 이런 거를 해주는데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이야기 안 하냐? 진짜 저놈이 숨겨놓은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제한 없는 사찰을 왜 안 넣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왜 제기를 안 하냐? 그리고 제재 해제는 북한이 정말로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해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올 거란 말입니다. 각자가. 그런데 의원들이, 미국의 상원 의원들이 다 고생해서 사인해 줄게.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리시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있는 사람들은 헌법에 따라 의회 동의뿐 아니라 조언을 얻어야 한다면서 합의든 어떠한 합의든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공화당 안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요구했어요.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는 현행 대북 제재의 영구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려면 반드시 법률안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의회가 대북 제재를 결의했잖아요. 미국 의회가요. 그런데 이걸 없애려고 하면, 영구적으로 이걸 없애려고 하면, CVIG를 하려면 의회에서 법률로 이걸 통과시켜라.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쉽겠어요? 자,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볼턴이 폼페이오 트럼프가 김영철을 백악관 불러서 만나는데 자기 사무실에서 창밖으로 김영철이 온 걸 내다보는 장면. 즉 볼턴이 실무 책임자인데 실무 책임자를 배제하고 폼페이오하고 트럼프가 했어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볼턴이 지금 물먹이고 있다. 펜스하고 둘이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티스도 그렇고 켈리 비서실장도 김영철을 마중을 나갔지만 속이 아닐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김영철이 방문했을 때 볼턴이 없었는데
마이크 폼페오 장관이 볼턴의 참석은 역효과를 낳을 거라고 트럼프한테 말을 해서 그리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 문제를 둘러싼 폼페이오와 볼턴 간의 갈등은 폭발 직전의 상황에 지금 와 있다고 그러고, 볼턴은 지난달 북한이 핵을 밖으로 반출하는 리비아 모델을 주장하는 인터뷰를 한 뒤에 북한이 이를 강하게 이렇게 비판하고 반발을 하자 이 폼페이오하고 볼턴이 백악관 회의에서 심각한 말다툼을 했고, 여기에 존 켈리 비서실장도 볼턴의 편에 서 있다고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말한 게 거의 다 확인이 되잖아요. 뭔 서로 간에 강약을 역할 분담해서 트럼프의 천재적인 협상 기술이니 나발이니 하고 앉았어요. 천재적인 사람 살아보니 없었디다. 그래서 백악관이 지금 대변인까지 나서서 이런 둘 사이의 충돌 루머는 거짓이다 하지만 그것은 맞다고 하겠어요? 그것뿐입니까? 매티스 장관이요, 아주 강하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3일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이 거론될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안보회의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주한미군은 논의의 주제조차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분명히 주한미군은 안보상의 이유도 10년 전에 있었고 5년 전에 있었고 올해도 있고 5년 후 10년 후에도 변화가 생긴다면 검토해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 한국과 민주주의 국가 미국 사이의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민주주의 국가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 말은 지도자 한 사람이 그걸 이렇게 변경시켜서 한국이나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에는 시스템과 제도 절차가 있고 그걸 통과해서 양국 간에 합의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민주주의 한국과 민주주의 미국이란 말을 썼겠어요? 지금 매티스가요, 트럼프가 놀고 있는 꼴이 가당찮은 겁니다. 자신의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를 폼페이오 국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 국방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오바마 때와 부시 때, 클린턴 때부터 북한의 영역은 1차적으로는 국방부에서 판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국무부에서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로 해왔어요. 왜? 북한이라는 것은 미국의 가장 유력한 적성 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무력으로 압박하고 있는 국방부의 입김이, 국방부의 의견이 강한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하고 이 제재 압박 국면에서 갑자기 돌아서서 미북 회담으로 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군인들 그리고 국방부의 입장을 완전히 뭉개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있어 보세요. 내 말이 틀린가 맞는가. 매티스하고 트럼프하고 충돌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슬슬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매티스가 도대체 어디서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가 나오는지 진짜 모르겠다. 국방부 기자실에 갈 때마다 이 질문을 받는데 진짜로 결코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누군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그 자체로 이야기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누군가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누군가가 또 이야기를 한다. 결코 나온 적이 없다고 거듭된 부인을 한 겁니다. 부인을 해도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티스는 오늘 아침에 유엔군 사령부, 즉 주한 유엔군 사령부에 부사령관으로 가는 웨인 웨어 캐나다 중장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이번에 그 유엔사의 부사령관을 미군이 의도적으로 캐나다 중장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유엔군은 심지어 보병이나 다른 부대를 더 투입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한반도의 미군은 이상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미국의 언론을 인용하는데 CNN이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야기를 하면 항장수는 좌빨 인용을 한다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래서 어제 제가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을 인용했습니다.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김영철이 제재 문제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의회가 지난번에 5월 달에 생각이 있어서 주한미군을 줄일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라 해서 지금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시켰잖아요. 거의 만장일치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수정안이 조만간에 하원 전체 회의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주한미군을 내년 1년 동안에 줄이고 싶어도 지 맘대로 줄일 수도 없어요. 그런 불가능한 이야기를 이렇게 지금 가지고 마치 협상의 대상인 것처럼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한국 특검이 아닙니다. 미국의 특검이 조여 올수록 김정은에 매달리는 트럼프다,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하면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벌써 러시아 게이트는 끝났고 어쩌고 하는데 그건 당신들 생각이고, 나는 솔직히 말하면 트럼프가 정신 차릴 때까지 미국 안에서 좀 자꾸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김정은하고의 이벤트를 해서 그걸 끌려고 하는 부분을 집착을 한다. 그런데 이걸 저한테 비판하는 사람 그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 당신들은 뭘 내가 모르는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파이예요? 미국에서는 이 뮬러 특검이 트럼프를 압박하고, 트럼프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요즘 지지가 좀 올라갔지요. 경제가 좀 호전되고 하면서요. 셀프 사면권까지도 거론하고 충돌하는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셀프 사면, 즉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사면하는 부분은 뮬러에 대한 경고 의미지는 하지만은 실제로 이걸 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건 여풍이 너무 셀 수 있다는 거죠. 한국에는 이런 짓거리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짓거리 못해요. 닉슨이 워터게이트 도청의 셀프 사면을 검토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셀프 사면으로 특검 수사를 중단시키지는 못할 것이고, 이슈를 전환시킬 절대적으로 뭔가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비핵화 속도나 이 방식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싱가포르에 계속 가서 회담을 몇 차례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 동기가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해석에 공감합니다. 어느 사람이든 국내에 문제가 생기면 외국에서 한 방 터뜨리죠. 옛날에 클린턴은 레윈스키 스캔들로 코너에 몰리니까 보스니아 가지고 유고에 폭격을 해버렸죠. 보스니아 내전을 핑계로. 자, 그래서 트럼프는 24일 김정은에게 회담 취소 서한을 보냈다가 8일 만에 친서 답장 답서를 받는 형식으로 회담 재개를 선언했고, 김영철을 차량까지 배웅하고 극진히 환대했고, 기자들에게 빅딜은 하나의 과정이라면서 6월 12일이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갑자기 김정은의 단계적 비핵화를 수용하는 듯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지금 이렇게까지 사실이잖아요. 더는 최대한 압박을 이란 말을 안 쓰겠다 면서 스스로가 했던 자신의 최대 상표 대북 압박 정책에 대해서 스스로 검은령을 내려버렸습니다. 최대의 압박을 자기가 말했지 누가 말을 했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 트럼프에게 북한은 2018년 중간선거와 2020년 대통령 재선 승리라는 정치적 미래를 보장할 열쇠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외교 정책을 뮬러 특검의 러시아 공모 의혹, 또 후속 사법 방해 수사로부터 관심을 밖으로 돌리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각종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이 조지 W. 부시가 2001년 9.11 결과로 지지율 90% 올라간 것처럼
마치 김정은과의 회담을 통해 자신의 지지를 대폭 올려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이렇게 좀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 후 승리를 선언한 뒤 천재적 협상가로 세계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은 물론 선거 승리할 권리가 있다고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또 다른 부분은 트럼프가 완벽함은 선함의 적임을 깨달았다며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비핵화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장기적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는 것이 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말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단계적이고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비핵화라는 말은 솔직히 말하면 포괄적으로 초단기에 완전히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은 이건 협상이 가다 깨지는 거고, 그건 북한이 절대 응하지 않을 거니까. 단계적이고 장기적이고 완만한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yes, 왜? 그냥 안 하면서 가면서 얻어낼 거 다 얻어낼 거니까. 그래서 북한 편에 서주는 겁니다. 아니 상대 협상이 A와 B 사이에 A가 B 하자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협상이 안 될 수 있겠어요? 그러고는 그걸 포장해가지고 막 장난을 치면 이제 온 사방에서 좀 있다가 돌 날라오겠죠. 사기 그만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번 정상회담을 김정은이 향후 2년간 미사일, 핵을 해체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 선제적 조치를 합의할 의향이 있는지 그것만 관심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한 5개월 안에 중간선거 전에 북한이 ICBM 폐기하고 핵을 몇 개쯤 드러내줄 건가. 딱 그것만 관심이 있고 북한이 그것만 해주겠다고 하면 트럼프는 오케이, 종전선언 오케이부터 대북 제재 해제 오케이, 미북 수교 오케이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조치들이 1, 2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정상회담의 광범위한 합의도 과거처럼 또 한마디로 결국 위태롭게 될 건데, 트럼프가 지금 북한에 헛바람을 잔뜩 넣어서 어마어마한 불정을 낳을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 도전 스케줄에 맞춰 2년 반의 비핵화 완료 시간을 주면서 핵탄두 몇 개하고 ICBM 선제 폐기 그 부분만 열중할 거랍니다. 제가 이거 딱 이야기했잖아요. 트럼프의 정치적 스케줄에 맞춘 비핵화 일정이고 그 다음에 앞에 보여주는 쇼만 좀 할 거다. 지금 미국에서 이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지금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핵 이슈로 이 뮬러 특검을 가리는데 활용한 것은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 8월에도 뉴욕 골프 클럽에서 갑자기 북한은 지금껏 세계가 보지 못한 화용과 분노에 직면할 거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화용과 분노. 트럼프 책 제목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7월 28일 날 북한이 ICBM 발사가 있은 지 열흘이나 지났는데 느닷없이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7월 달에 트럼프 채권 여러 사람들이 지금 불려가고 잡혀가고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도박을 하는 스타일을 보면 그 사람을 아는데 트럼프는 도박판에서 실패할 리스크가 클수록 이런 걸 만회하기 위해 판돈을 2배로 키우는 성향이다. 우리가 그렇죠. 이런 게 있죠. 억수로 자기가 판돈이 많은데 처음에 졌어요. 그러면 2배를 키워. 왜? 내가 그냥 이런 만큼만 따와서 본전하는 건 안 되겠다. 지금 더 벌어야 되겠다. 그래, 이럴수록 계속 판돈을 더 크게 띄워서 한 방에 정리해보고자 하는 욕구에 매몰되는데, 트럼프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과의 회담을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회담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성공을 주장하기 위한 어떠한 합의라도 하기 위해 미국의 이익을 팔아 넘길 거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고, 의회가 북핵 합의를, 트럼프와 김정은이 한 합의를 검증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가 이제 승리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민주당 상원이 한 거는 어제 서한을 보낸 거는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존 코닌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선은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응원은 하지만은 미 의회도 다른 무엇보다 제재 해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살펴보고 논의를 할 거다 했습니다. 공화당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적당히 합의하고 언론에 쇼를 하고 문재인이 지금 하는 걸 배웠어요. 4월 27일 날 해가 지지율 올라가는 걸 보니까 나도 저리 한번 해야 되겠다. 진짜 한국 사람들이 미국의 나쁜 거는 다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그래 할 건데 한국의 국회는 저 바지 저고리 같은 것들이라가 있으나마나 아무런 문재인의 쇼에 대응을 못하지만은 미국의 국회는 벌써 트럼프가 합의했다고 종이 쪼가리 들고 오면 그걸 가지고 아작을 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이 사기 합의는요, 9월 달 전에 깨지고 트럼프는 아마 이제 김정은에다가 문재인에다가 온갖 책임을 돌리고 빠져나가려고 할 건데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도 저지른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